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가 모여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야, 집합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모임인데, 중요한 거, 수학에서 집합이라는 의미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지 집합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10 이하의 자연수. 이런 어때? 1, 2, 3, 4, 5, 6, 7, 8, 9, 10.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거지. 얘는 명확한 거잖아.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이라고 해보자. 키 큰 학생. 이건 어때? 180이 큰가? 그럼 여자로 쳤을 땐 170이 큰가? 그러니까 169인 학생들한테는 170은 조금 클 수 있지. 근데 171인 학생들한테 170은, 얘 키 작은데? 라고 말할 거 아니야. 즉,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집합. 자, 모아놨고, 그러면 그 모아놓은 개인을 뭐라 그래? 원소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집합과 원소의 관계. 쉽게 말하면, 내가 일반이야. 그리고 나는 학생이야.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애는 일반의 뭐야? 원소가 되겠지. 쉽게 말해서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집합의 표현 방법. 그럼 이 집합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 쉽게 말해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5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얘를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즉 조건을 적어 놓으면 이걸 조건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지?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언급하긴 할 건데, 이왕이면 문제 풀 때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에 편해서 아마 이렇게 바꾸라는 습관을 들이려고 아마 할 거야, 뒤에서. 자, 그러면 당연한 건데, 유한, 즉 셀 수 있어. 유한계야. 그럼 어때? 그럼 유한집합이고, 셀 수 없어. 엄청 많아. 그냥 자연수. 아니면 10보다 큰 자연수. 이런 거. 무한대잖아. 그러면 무한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개수는 우리가 넘버, n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럼 n, 1반, 굳이 이렇게 적자면 얘는 뭔 뜻이야? 1반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즉 1반의 학생 수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오케이? 그래서 앞에 n 적혀 있으면 개수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290번 한번 볼까? 집합인가? 객관적인 거. 누가 봐도 일정한 답이 나오는 것들만 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으니까 15의 양의 약수. 맞아. 1, 3, 5, 15. 맞네. 큰 정수. 뭐가 큰데? 애매하잖아. x. 50에 가까운 자연수? 49가 가깝나? 30 입장에서는 48도 충분히 가까운 것 같은데? 상대적이지. 너도 x.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놈의 해의 모임이래. 그럼 우리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 x는 마이너스 1 또는 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얘도 집합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별로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10개네요. 세면 되지? 얘는 x제곱인데 마이너스 1 되는 거.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배웠지. 근데 얘는 실수가 아니니까 얘는 0개라고 하면 되겠네.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절대가 풀 때 이렇게 푼다 그랬으니까 만족시키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답 3개네요. 이렇게 답 적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고. 자, 아까 똑같은 거지? 집합인 건 모두 골라래. 키가 작다? 상대적. 예쁘다? 상대적. 그 다음에 가깝다? 상대적. 대신에 3번, 5번은 명확한 거니까 체크. 자, 그 다음에 양의 배수의 집합.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뭐랬어?
이왕이면 원소 나열법으로 쭉 나열해 놓으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다 그랬잖아. 자, 쉽게로 보기 편하게 바꿔봅시다. 4, 8, 12,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의 양의 약수라고 1, 2, 4, 8 됐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볼게. 1번 1A에 들어가나? 아니요. 2번 B 들어가잖아. 그럼 들어간다고 표시해야지. 아, 내가 이 말을 안 했구나. 원소의 표현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만약 일반 안에 홍길동이 들어있어. 그러면 원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근데 아니야. 야, 얘 일반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돼. 이렇게 그어버리면 돼. 아니라고. 오케이? 우리가 같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지.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어쨌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지. 5는 B에 들어가나? 아니요. 6은 B에 들어가지 않아. A에 들어가지 않아. 맞는 말이네. 8B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틀렸네.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 자, 밑에 것도 특별한 거 없으니까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1, 2, 50. 딱 봐도 10의 양의 약수지.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거 처음이니까 X바. 나는 X가 원소인데요. 이 바는 이 X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뒤에. 근데 그 X는 뭐냐면 10의 양의 약수입니다. 이런 거지. 알겠죠? 이 바가 그런 의미야. 요 뒤에 것도 나오지? 3의 배수인데요? 그럼 X바 적고 X에 대한 설명 뒤에 쭉 적어주면 되겠네. 괜찮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적으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얘는 나는 원소는 X 플러스 Y가 될 텐데 어떻게 하래? A에 들어있는 어떤 것끼리 두 개 더한 걸 나 원소로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두 번을 뽑을 거야. 왜냐면 두 개 뽑아서 두 개 더 할 거거든. 그럼 어떻게 뽑아지냐? 0, 0 뽑을 수도 있고 0, 1 뽑을 수도 있고 0, 2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1 뽑을 수도 있고 1, 2 뽑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2, 2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자, 0, 1, 2, 2, 3, 4. 그럼 원소라는 거는 같은 종류는 한 번만 적으면 되지. 왜냐면 2라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번으로 치면 따라서 0, 1, 2, 콤만 적고 적을게. 0, 1, 2, 3, 4 이렇게 답 적어주면 되겠네. 괜찮지? 자, 같은 식으로 이제는 두 개를 곱하래. 자, 그러면 0이랑 어떤 거랑 곱해도 무조건 0이지. 0 하나 들어가고 1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 2 2도 될 수도 있고 3은 나올 수 없지? 2 뽑으면 4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가끔 이제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거는 되게 간단한데 빠뜨려서 그래.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자, 그럴 때는 항상 더할 거지. 제일 작은 거부터 더해. 0 플러스 0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2가 제일 크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지를 하나씩 고려를 해보는 거야. 1 나올 수 있나? 2 나올 수 있나? 3 나올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확실히 빠뜨리는 빈도가 확 줄어들 거니까 조심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0, 0이면 제일 작은 거 0. 그 다음에 2이면 제일 큰 거 4. 그랬을 때 나머지 1, 2, 3이 나올 수 있는지를 실제로 곱해보면 찾아내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밑에 거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서 내가 또 언급을 해주고 싶은 게 없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이야? 이 X 안에 2랑 5가 들어있는지를 찾아보라는 소리야. 자, 자연수니까 뭐야? 0 안 들어가지? 그러면 2 최소한 1개 이상 5도 최소한 1개 이상 그 외의 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지. 아마 그렇게 해보면 만약에 다른 놈이 들어가 있거나 2가 아예 빠져 있거나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생길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아마 그 문제로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집합인 거, 즉 셀 수가 없는 거 너무 많아서 자, 그런 것들 고르라 소리니까 자, 이거는 딱 봐도 1, 2, 3, 4니까 어때? 넣을 수 있잖아.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없는데요? 0도 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세제를 den수 아무리 작아봤자 100, 아무리 커봤자 999 셀 수 있지? 탈락. 자 근데 3번과 5번은 기하분수래.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거 뭐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5분의 6, 100분의 101 다 되지. 아무거나 다 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부등식 이렇게 풀면 결국은 이거 이렇게 될 거거든. 유리수가 결국은 우리 분수와 만들라는 소리잖아. 뭐야 3분의 1 똑같네. 그럼 얘도 무한대 나오겠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고요.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 한번 볼게. 얘는 n 개수지. 이거 어때? 이렇게 생긴 놈 하나란 소리야. 이렇게 생긴 놈 하나.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 개야.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야? 이 집합 안에 0, 1, 2 세 개 들어가 있지. 여기는 1, 2 두 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3에서 2 빼면 1 맞지? 그치? 이거는 정답이야. 3번은 5. 자, 그 다음에 5번 때문에 이제 문제를 조금 이제 쉽게 말해서 낚시 틀릴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한 개. 그 다음 3이라는 거 한 개. 그럼 얘는 두 개가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얘도 3이라는 거 한 개, 얘는 5라는 거 한 개. 그럼 이것도 뭐야? 얘는 한 개 한 개로 서로 같잖아. 다른 게 아니고. 자, 근데 이거 보자. 얘는 0이라고 생긴 한 개. 이놈은 공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케이? 집합은 집합인데 공 비어 있다고. 오케이? 그럼 얘는 없으니까 빵개가 되겠지. 그치? 자, 이거 두 개 조금 구분해 봐봐. 얘는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없는 거 맞는데 얘는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한 개라고 해야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여기는 0, 1, 두 개. 그래서 1, 1, 2 다 더하면 4가 돼야겠네. 그래서 틀린 거. 알겠지? 이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나왔던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됐고, 여기서는 뭐 어려울 게 따로 없습니다. 보니까 뭐 기출 문제도 없고 하니까, 이거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거 조금 조심하는 거 문제들 있을 거고, 이거는 뭐 부담 없이 가면 쭉 풀어보세요. 바로 자, 이번에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자,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는 아까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원소랑 집합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다면, 자, 집합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볼게. 학교가 있다고 칠게. 학교랑 학교 안에 수많은 반들이 있지. 근데 이 반들도 어쨌든 뭐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라는 집합의 이제 원소들의 집합체잖아. 근데 일반도 어쨌든 학교 소속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사이에도 어떠한 뭔가 속하고 안 속하고 포함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집합은 집합인데 어디 일부분이라고.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원소 같은 경우는 X가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집합이잖아.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일반은 학교의 어떤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앞에, 즉 삼지창 이거 말고 가운데 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가 슬러시 꺼버리면 될 거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겠지만 이 우리가 말하는 공집합 있지, 공집합. 얘는 쉽게 말해서 뭐 0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오케이? 그리고 서로 같은 애들끼리는 이렇게 다 성립하는 거지. 그럼 자기 자신 똑같은 애도 어쨌든 부분집합 맞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B가 C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당연히 A도 C의 부분집합인 거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이런 거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B가 C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당연히 C 안에 A가 들어있는 이 형태가 나오겠지. 상식으로 이해하면 돼.
되죠? 그렇게 될 거고, 자, 서로 같은 집합. 아까 말했잖아. 서로 같다.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 이러면 어때? 얘는 우리가 같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진부분집합, 그러니까 뭐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자. 찐막 이런 소리 많이 하지. 마찬가지야. 우리가 부분집합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부분, 뭔가 작다는 느낌 들지. 근데 우리 부분집합에는 뭐도 들어간다 그랬어? 이렇게 같은 것도 들어간다 그랬지, 부분집합에 아까. 근데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낄게. 찐부분집합, 뭔가 작아 보이는 것만 카운트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즉 같은 경우는 제끼고 나머지 애들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오케이. 자, 일단은 그냥 이걸로 내가 새로 만들게. 1, 2, 3. 자, 아니다, 이건 맞아. 자, 이 A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볼게. 부분집합은, 자,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부분집합이란 말은 너희 반에 있으면 여기서 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A 학생, B 학생이라고 칠게. 그러면 조가 없을 수 있지. 공집합. 그 다음에 나 혼자 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B 혼자도 조를 만들 수 있지. 또 그럼 우리 둘이 만들래?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구하는 게 부분집합이야. 근데 물론 진부분집합은 너 빠지고 이렇게 같은 거는 빼라 그랬잖아. 그래서 3개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놈들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자, 부분집합. 우리 앞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아까 일부러 똑같은 걸로 예를 들을게. 자, 얘 가지고 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거거든. 물론 공식 자체는 2에 이거 n승 2개지 원소가. 그래서 이렇게 2의 제곱 해서 4. 자, 이렇게 바로 그냥 외워도 괜찮은데 이해를 하려면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자, A가 들어갈까 말까. 야, 그러니까 A가, 야, 나 부분집합 만들 거거든. 부분집합. 너 들어올래 말래? 2가지지.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니까. B, 너 들어올래 말래? 2가지지. 그래서 2의 제곱. 이런 원리야. 오케이? 아무도 안 들어오면 없으니까 공집합이 될 거고, 둘 다 들어오면 A, B가 될 거고, A만 들어오면 B만 들어오면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은 그 중에서 뭐 빼라고? 무조건 같은 거. 자기랑 같은 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1 뺄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자, 됐고. 드륵드륵. 그럼 이제 이걸 알면, 이제 이해가 완벽하게 됐으면, 그 다음 이제 암기해서 기술적으로 푸는 거지. 진부분집합, 거기서 하나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바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로 같거나 같지 않는 거. 예를 들어 볼게. 1, 2, 3, 4, 5라는 원소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나는 짝수가 너무 좋아. 나 짝수를 무조건 선택을 할 거야. 자, 그럼 어때? 나 부분집합 만들 거거든? 근데 짝수는 너무 좋아서 선택을 할 거다 보니까 얘는 이미 선택이 돼 있어. 그치? 들어올래 말래라는 개념이 아니잖아. 얘는 무조건 나 넣을 거야. 그러면 선택지가 없어진 거지. 그러면 나 누구만 판단하면 돼? 나머지 1, 3, 5만 가지고 들어갈래 말래를 물어보면 되겠지. 따라서 2의 3승. 근데 얘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원래는 1, 2, 3, 4, 5 5개니까 2의 5승이 될 텐데 그 중에서 나 2, 4는 너무 좋아. 무조건 포함시킬 거야. 그러면 그 2개는 선택지에서 제외. 왜? 선택 안 해도 돼. 넌 무조건 끼워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자, 반대로 나 2가 4가 너무 싫어. 난 얘는 무조건 안 뽑을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버릴 거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1, 3, 5만 선택하면 되겠지? 얘도 어때?
원래는 2의 5승인데 2, 4가 너무 싫어서 나 얘는 무조건 뺄 거야. 얘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도 똑같이 나와. 즉 정리하자면 나 얘 무조건 포함시킬 거야. 그래도 빼고 무조건 배제시킬 거야. 너 저리 가. 이래도 뺄 거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선택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헷갈릴 염려가 없을 겁니다. 됐고요. 뭐 나머지는 뭐 이지해서 푸시고, 자 바로 갈게.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까? 자, 첫 번째, 얘는 원소의 표시지.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있네. 통과.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자기 혼자 조를 만들었어. 쉽게 말하면 부분집합이 됐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1. 1이란 이거는 원소 표시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그대로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없지. 탈락.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자, 원소 표시네. 이렇게 생긴 모양이 그대로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 있네. 그대로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동그라미 1, 2 부분집합. 이거 집합 표시인데요? 부분집합. 즉 1, 2가 손을 잡고 조를 만든 거야. 그러면 조심해야 돼. 얘네 둘이가 조를 만든 거야. 얘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앞에 말한 이 원소는 얘는 얘 거야. 똑같은 1, 2라고 적혔지만 지금 만든 게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원소는 뭘 봐야 돼? 이거 앞에 모양 그대로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즉 부분집합의 표시는 조를 만든다. 즉 원소가 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럼 쌤, 이 파란색이 그럼 조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긴 애가 조를 만들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많이, 쉽게 말해서 낚시 문제로 많이 나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아마 최대한 비슷한 문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즉 부분집합이라는 소리는 무조건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그린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쉽게 말해서 안고 있어야 돼. B가 A를 이렇게 폭 안고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1을 B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당연히. 왜냐면 A가 가지고 있는 건 B도 포함되니까. 그럼 1이, 야, 네가 1을 해볼래? 가자. A제곱 플러스 2가 1일 수 있나? 넘겨볼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실수가 아닌데요? 왜냐면 풀마 I일 테니까. 탈락. 너가 1이 아니고 너가 1이구나. A 플러스 1이 1이구나. 따라서 A는 얼마? 0이 되겠지. 그럼 A를 0을 넣어볼게. 0 넣으면 A는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요. 그럼 0 넣어보면 3, 2, 1, 2라는 원소를 가지니까 1, 2 그대로 쏙 들어가는 부분집합 맞지? 따라서 A는 0이라고 답 구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가보자. 서로가 같대. 같으면, 자, 마이너스 2가, 너는 마이너스 2가 아닐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지. 자, 그럼 풀자. A제곱 마이너스 3A 이항하면 이렇게 될 거고, 1, 2. 그럼 A가 1 또는 2야.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야. 두 개 중 뭔지는 모르겠어. 자, 그러면 반대로 또 B가 3이야. 그럼 내가 3이 돼야겠지. 이렇게.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가 3이 돼야 되니까 너 이항 오면 이렇게 될 거고 1, 3. 따라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근데 지금 위아래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지 같아질 거니까. 따라서 공통근을 골라주시면요. A는 1이 되겠네. 어렵지 않지? 이것도 됐고, 나머지도 똑같은 거고, 이제 표현법 조금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자, 이건 무슨 표시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 같다는 소리지. 오케이? 이런 표현들 문제 풀면서 자꾸 익혀가는 거야. 익숙해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거 했던 부등식 파트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뭐 이런 것들, 이 형태 떠올리시면 문제풀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뭐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과거에 했던 기억 되살려 가면서 공부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나왔다. 이거 쉬운 거지. 5는 반드시 원소. 난 너 너무 좋아. 무조건 포함시킬 거야. 따라서 선택하지 않을게. 6은 너무 싫어. 그래서 너 나가. 그래서 선택하지 않을게. 그러면 원래는 이게 5승인데 5, 너 빠져. 3, 6, 너도 2개 빠져. 따라서 2의 제곱 4개. 간단하죠? 자, 그럼 2번 볼게.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경우의 수 배울 때 여사건으로 많이 풀었었잖아. 마찬가지야.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 그러면 홀수가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지금 총 3개까지 있으니까 3개여도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고려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만 할까? 나 홀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케이스. 야, 홀수 난 너 다 싫어. 다 나가. 이 케이스만 아니면 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2, 5승에서 홀수 다 싫어. 원래는 전체는 2, 5승인데 얘는 홀수 안 뽑을 거야. 이 케이스만 아니라면 답이 나오겠네. 오케이? 따라서 2, 5승 32에서 2의 4승 2의 제곱 4 빼면 답은 28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면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밑에 것도 똑같은 말이니까 이 적어도란 말 신경 써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빈출 주제긴 한데 자, 1, 2, 4 여기다 적어 놓을게. 조금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왕이면 조건 제시법으로 적혀져 있는 것들 원소 나열법으로 풀어서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라 그랬잖아.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1, 2, 3, 4, 6, 12. 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X란 녀석은 A가 가지고 있는 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그리고 X 자기가 어디에서? B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중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거야. 나 부분집합 조를 짜야 되니까.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얘 6승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 어때? A가 부분집합이 되다 보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즉 2랑 4의 원소는 X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 2랑 4는 무조건 뽑을 거야. 그래서 선택지에서 제외.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지. 오케이?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문제야. 확인 체크 문제는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특별하게 어렵거나 이런 문제는 잘 없고요. 329번을 조금 질문이 나오는 파트라 한 번만 풀어볼게요. 일단은 확실히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이제 넣어볼 거잖아. 뭐든지. 근데 넣어볼 때 일단은 눈에 보이는 숫자 같은 경우는 한번 넣어봐봐.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지. 이기도 하고 그 다음 뭐 안 보일 수 있지. 근데 n에다가 그냥 25 넣으래. 그럼 실제로 넣어보자. x 바 x는 루트 25 이하의 홀수래. 근데 루트 25는 5잖아. 그럼 5 이하의 홀수라고 하면 135. 그치? 135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이놈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일단은 135 그럼 이제 숫자 한번 넣어본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4 해볼까? 그럼 어때? 2 이하의 홀수니까 1밖에 없지. 그러면 9 넣으면 3이니까 3 이하의 홀수 13. 조금 느낌 오지나? 16 넣으면 4 이하의 홀수니까 13. 뭔가 여기서 즉 뚜껑 루트를 날려버려야 되다 보니까 제곱수 느낌이 난다. 그치? 제곱하면 뚜껑이 날아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일단은 5, 25 돼도 괜찮지? 5의 홀수 똑같이 나오니까 한 칸만 올려볼래? 26 돼도 어때?
루트 25가 5다 보니까 루트 26은 5점 땡땡땡이겠지. 5점 땡땡땡보다 이하의 홀수는 135. 여전히 똑같네. 우리가 함수가 아니, 집합이 같은 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잖아. 쭉 26도 괜찮아. 그럼 27 같은 논리로 27, 28, 29, 30 쭉 괜찮아 하다가 어디에서 딱 멈춰야 돼? 일단은 제곱수. 자, 이것부터 해볼까? 이거 6인데요. 쌤, 6 이하의 홀수는 여전히 135지. 여기도 괜찮네. 그럼 또 통과. 쭉 다시 달려가. 가다가 7 딱 되는 순간. 그럼 이제 7이잖아. 그럼 7 이하의 홀수는 1, 3, 5, 7. 뭐야? 얘 앞에 거, 즉 A25보다 클 수는 없지. 그럼 부분집합이 안 되잖아. 따라서 49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49 직전에 루트 48까지는 가능하구나. 그래서 n의 최대값 얼마? 그래서 48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단학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다 보니까 자, 334번은 일단은 지금 딱 멈춰놓고 한번 풀어봐. 충분히 고민해봐. 이거는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겁니다. 풀고 오셨나요? 자, 풀고 왔으면 가자.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래. 그렇대. 그러면 내가 일부러 안 되는 거 한번 넣어볼게. A에다가 뭐 2를 넣어보고 싶어. 그럼 어때? 2분의 81이 A의 원소라 그랬는데 가 조건 봐봐. 자연수라며. 이거 자연수 아니잖아.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왜냐면 원소가 모두 다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라는 소리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일단은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81에 약수가 밑에 들어가야겠구나. 그치? 그럼 될 수 있는 거 1, 3, 9, 27, 81 이런 식이 되겠네. 그치? 그럼 넣어보자. 1 넣어보면 1이랑 81 들어간대. 3 넣으면 3, 27 들어간대. 그 다음에 9 넣으면 이렇게 들어간대. 됐나요? 자,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 지금 부분집합을 만들 거거든요. 왜냐면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잠깐 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 근데 내가 지금 세트로 적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자, 1이 예를 들어서 원소라고 치자. 그럼 1 대입할 거니까 81은 자동이지. 그치? 그러니까 1이라는 버튼을 띡 누르는 순간 81이 자동이야. 같은 논리로 3이라는 버튼 누르면 27은 자동이야. 이렇게 세트로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결국은 총 이 덩어리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라는 소리잖아. 간단하네. 자, 세 덩어리가 나왔어. 부분집합. 이해 몇 승? 세 덩어리니까 3승.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문제 잘 읽어봐야 돼. 부탁이야. 근데 여기는 이 부분집합에는 쉽게 말해서 뭐든지 꼽살이 끼는 애들, 공집합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근데 공집합이 아닌 A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공집합인 거 하나 빼줘야지. 그래서 답이 7개. 오케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